느지막한 이 나이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용기 내어 봅니다. 저는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탓에 어려서는 몰랐던 세상 풍파를 모두 겪으며 뒤늦게 철이 늦게 들었어요. 젊을 적 이야기지만 제 결혼을 축복해준 이는 없었어요. 제 집안에 비해 너무도 기우는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제 남편은 참으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제 집안에서는 반대가 무척 심했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제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사랑이 전부라 여긴 저는 집안을 등지면서까지 남편을 택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정말 열심히도 살아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은 정말 산지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가진 것 없이 자식들을 키워내야 하니 내 생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며 매일을 살았어요. 그 고생을 하며 살아와 이제 좀 편해질만 하니 제 나이 50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네요. 그 일을 떠나보낸 슬픔은 잊을 길이 없었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라 사는 것에 대해 힘든 건 없었어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들들이 결혼 정년기가 다 되도록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죠. 너희 장가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내 속 그만 태우고 얼른 장가 좀 가라, 응? 엄마도 참 장가를 혼자 가나? 나나 영호나 짝이 있어야 가지. 너희는 그 나이 되도록 여자친구도 없어? 엄마, 원래 여자친구는 돈과 같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말이야. 그치요? 어련히 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 걱정은 쌓여갔어요. 그런데 너무 섣부르게 제가 앞서 나갔다는 걸 나중에야 느꼈어요. 붉은 실로 이어진 자기만의 짝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렇기라도 한 건지 아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좋은 짝을 만나 속전속결로 장가를 가더군요. 그 후로는 세상의 근심이 모두 사라졌어요. 말로 다 표현 못했지만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늙을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단번에 며느리가 둘이나 생기다니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제 동서랑 제가 있으니 기쁘게만 지내세요. 적적하시다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이렇게 예쁜 딸이 둘이나 생겨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구나.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 사랑 듬뿍 받는 걸 보고 아주버님과 신랑이 질투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첫째 며느리는 본성이 참 예쁜 아이고 둘째 며느리는 영특한 아이라 든든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도 소중한 며느리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래서 제 배 아파 낳은 아들 둘보다도 예뻐하고 아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오롯이 느꼈는지 첫째 며느리는 안부 연락과 왕래를 통해 제 마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고 둘째 며느리는 선물과 용돈과 같은 것들을 전함으로 표현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연년생에 손주를 낳아 전업주부로 지냈고 둘째 며느리는 간호사로 큰 병원에 근무를 했거든요. 아들을 둔 동네 아줌마들은 이런 저를 내심 부러워했어요. 영훈이 엄마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그치? 정말 자기를 끔찍이도 챙기던 아들들도 참 부러웠는데 이제 다정한 며느리에 능력 있는 며느리까지 얻었잖아. 그러게 나도 애들이 이렇게 큰 효도를 할 줄은 몰랐네. 저 역시 동네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동감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니 이렇게 화목하구나 싶기도 했죠. 제 노후는 다복한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둘째 며느리가 아직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뒤틀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된대. 나도 이제 아빠라고. 어머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임신한 거야? 응?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둘째 아들이 30이 훌쩍 넘었던 때라 임신 소식이 제겐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둘째 며느리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터라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최대한 조심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이전처럼 일을 하겠다 고집을 피우더군요. 임신 초기는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시기란다. 알고 있지? 네, 어머님. 너무 염려 마세요. 제 일이 간호사인걸요. 그래. 그래도 일은 이제 쉬는 게 어떠니? 큰 병원에서 근무하느라 많이 고되잖니. 무리해서 좋을 건 없으니 말이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임신 핑계로 제 커리어를 망치고 싶진 않아요. 벌써부터 경력 단절의 길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정 그렇다면 초기인 시기에만 잠깐이라도 휴식기를 가지는 걸 고려해보면 어떻겠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지게 되면 저로 인해 피해볼 동료들은 어쩌고요. 복귀할 때 제게 얼마나 눈치를 주겠어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제가 힘들다고 느끼면 그때 제가 알아서 결단 내릴게요. 그런 것까지 관여하지는 말아주세요. 말려도 봤지만 너무도 완강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는 이전처럼 일을 나갔어요. 저는 그런 둘째 며느리와 아이가 걱정되어 집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모르게 아들에게 당부했어요. 아들, 네가 세아가 힘들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 밖에서 진을 빼고 오니까 되도록 네가 집안일에 신경 써. 내 둘째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지? 엄마, 조금 서운하다. 나도 엄마 아들이거든. 어휴, 내 귀한 아들인 걸 누가 몰라. 임신 초기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어. 그런데 일까지 한다고 하니 오죽하겠니? 너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눈 딱 감고 무조건 잘 챙겨줘. 여자는 임신했을 때 기억이 평생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 아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다는데 내가 못할 것도 없지. 저는 둘째 며느리가 혹여나 제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안부 연락도 줄일 정도로 무척이나 신경 썼어요. 매주마다 직접 창거리를 만들어 아들에게 보낼 정도로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임신 4개월 차에 막 접어들 무렵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의 유산 소식이었어요. 엄마, 아이가 유산됐대. 실은 엄마가 더 불안해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저번 주에 복통이랑 피비침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었어.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쩜 좋아? 세아가는 좀 어때? 괜찮니? 다행히 씩씩하게 잘 있어. 일 쉬면서 며칠 몸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많이 고대했는데 어쩌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상심이 클까? 아휴, 가여운 것. 어쩜 좋니? 너무 안타까웠고 또 둘째 며느리가 힘들어할 걸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유산도 출산과 다를 것 없이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이틀에 걸쳐 준비했어요. 그렇게 양손 가득 챙겨 둘째네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혹여 둘째 며느리가 상심이 커 우울감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어락 번호를 넘겨받았죠. 급히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무슨 일인가요?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할 둘째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란 마음에 둘째 며느리에게 연락했더니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얘, 너 지금 어디니? 네? 저 병원 출근 중인데 왜 그러세요?
휴가 중에 출근은 무슨 출근이야. 아직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 건 모르니? 당장 집으로 돌아오렴. 어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냥 휴가 반납했어요. 어머님, 걱정 끼쳐 죄송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 다 회복됐어요. 그래도 잘 쉬어야 하는데. 네 걱정에 반찬 이것저것 싸왔으니 끼니라도 잘 챙기렴. 며느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곱씹어 보니 착잡한 마음에 집에서 쉬는 것도 마다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 뒤로 둘째 며느리가 무리해서 건강이라도 나빠질까봐 보약까지 지어서 보냈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어요. 첫째 며느리까지 저를 도와 둘째 며느리를 챙겼고요. 그런데 딱 2달 후 둘째 아들이 씩씩거리며 집에 찾아와서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간만에 왔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엄마, 나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정말 화가 나 미치겠어. 너 설마 부부싸움하고 뛰쳐나온 거야? 으휴, 내가 못 살아. 워낙 둘째네가 둘 다 고집이 있는 편이라 저는 의견 충돌이 좀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는 저는 둘째 며느리를 홀로 두고 뛰쳐나왔을 아들의 태도에 속이 터져서 한 소리를 했어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들 한다지만 지금 네 태도는 예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도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는 거라고. 화가 조금 가라앉거든 돌아가서 대화로 잘 풀어봐. 아, 엄마. 지금 이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게 아니라니까. 대화로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니? 부부 사이에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 너무 네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잘 조율을 해야지. 아들은 제 말에 깊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자신이 집까지 뛰쳐나올 만큼 화가 난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2달 전에 아내가 유산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부터 지금껏 엄마가 엄청 챙겨주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잊니? 지금 생각해도 가엾고 마음이 애잔한걸. 유산 아니래. 유산이 아니라 자기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지운 거였대. 그러니까 엄마도 더는 내 아내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챙겨주지도 마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유산이 아니라니. 애를 지웠다니. 아침에 잠결에 우연히 아내가 처제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 그런데 애 지운 걸 나한테 무조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다 깨더라. 사실 확인하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서 지웠대. 우리한테 이걸 말하면 노발대발을 할 게 뻔하니까 유산됐다 거짓말로 둘러댄 거고.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담당이가 자기랑 친하니까 부탁까지 해놨다더라. 나까지 제대로 속일 생각으로 유산됐다고 말해달라고 했대.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둘째네 집에 쫓아갔어요. 이 사악한 것을 봐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도착하니 둘째 며느리가 예상했다는 듯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지? 감히 네가 우릴 기만해? 네 입으로 직접 떠들어봐. 어머님께서도 제가 일욕심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독단적이라는 게 잘못이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미리 알렸다면 저를 말리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냐? 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이건 너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중대한 일을 멋대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어? 그것도 남편인 내 아들에게 숨기면서까지. 지금처럼 이러실 것 뻔한데 저라고 뭐 방법이 있어요? 유산이라고 둘러댄 제 마음은 편했겠냐고요.
저는 형님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기는 싫어요, 어머님. 자식이 우선이라고 내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저는 제 자신이 그리고 제 일이 가장 먼저예요. 애를 유산했든 지웠든 제게도 큰 상처라는 걸 모르세요? 이날 저는 며느리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엄포를 놓았죠. 네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잖아. 내게는 나중에 내 아들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애 아빠와는 의논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후 행동했어야지. 이번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네, 죄송해요. 저는 이날 이후로 둘째 며느리에게 손주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녀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는 둘째 며느리에게 이세 계획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둘째 며느리는 또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또한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또다시 새 생명을 내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높아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하기를 망설였어요.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해 어쩌면 좋냐며 불안함을 표현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둘째 임신 소식 너도 들었니?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좀 전에 동서랑 통화했는걸요. 별 말은 없고? 나는 불안해서 아직 연락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니? 아, 어머님께서 낙심이 크셨었죠. 이번은 다를 거예요. 동서도 기뻐하는 것 같았는걸요. 첫째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야 둘째 며느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용기가 생겼어요. 임신 축하한다, 아가. 저기, 내가 온 진심을 다해 축복해줘도 되는 게 맞니? 그럼요, 어머님. 임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벅차요. 1년 전 그 순간들이 큰 후회로 남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지킬 거예요. 잘 생각했다. 너무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정말. 저는 둘째 며느리를 얼싸안으며 오롯이 기쁨을 표현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제게 말한 것처럼 임신 기간 동안 먹는 것 하나까지 관리하며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나갔어요. 물론 만삭 전까지 일을 쉬지 않고 쭉 해나갔지만 저는 그것까진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일이 중요한 아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는 동안 시간은 훌쩍 흘러 순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육아휴직까지 내고 육아에 전념했죠. 그 모습이 당연한 것임에도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육아를 자주 도와줬어요. 그땐 어렵게 얻은 손주라고 생각하니 더 귀하게만 느껴졌어요. 첫째 며느리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째네에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며느리는 아이가 9개월쯤 되었을 무렵 육아휴직이 끝나 복귀하여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육아를 도맡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를 제가 돌보았죠. 사돈택도 며느리만큼이나 일욕심이 많은 분이라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기에 저 말고는 아이를 챙겨줄 리가 딱히 없기도 했거든요. 며느리나 아들이 그 어린애를 기관에 맡기는 것도 불안해했고요. 그런데 막내 손주가 돌이 막 지났을 때 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원래도 골다공증과 고지혈증 같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생기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던 터라 전적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제게 큰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저는 둘째 부부에게 요양을 하러 다녀오겠다며 털어놓았죠. 내가 원래도 부실한 편이었잖니. 나이도 나이고 여기에 육아까지 돕겠다며 나섰더니 짧은 시간 동안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 그래서 1, 2년 정도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올까 한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그럼 저희는 당장 아이를 어떻게 해요? 미안하게 됐구나.
몇 년 내려가 요양하고 와서 다시 도울 거니까 그때까지만 너희가 좀 고생해 주렴. 둘째 부부는 제 말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둘째 며느리가 곤란하다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엄마, 요양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거야? 고향에 이제 다른 식구도 없는데 혼자 내려가서 괜찮겠어? 너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관리하면 좀 더 활력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 다녀온다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께서 암 같은 병도 아닌데 고향까지 내려가 요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지면 저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귀하자마자 지금 일을 다시 멈춰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제 일이 그런 식으로 꼬이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무조건 우리 애를 봐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인데 우리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응? 당신이 당장 육아휴직 쓰고 우리 애 챙길 거 아니잖아. 결국 엄마라는 이유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런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둘째 며느리는 제 건강 회복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니, 제가 저를 챙기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부모에게는 도움을 청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저더러는 무책임하다는 말까지 하며 잡아두려 하더군요. 당장은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껴져서 내게 서운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안 온다는 게 아니지 않니? 언제든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끼면 올라올 거야.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렴. 어머님, 이건 너그럽고 그렇지 않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줄곧 아이를 봐주면서 양육 패턴도 다 생겼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쉬어야 하니 못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못된 거 아닌가요? 뭐? 예, 내 애 아니고 너희 부부의 아이야. 나는 여태껏 내 손주니까 챙겼던 것 뿐이잖니.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지 남이 키워주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이날 처음으로 괜히 둘째 부부를 도와왔던 걸 후회했어요. 원래라면 아이가 기관에 적응한 후에 귀향하려 했지만 둘째 며느리의 말에 서운함이 들어 앞당겨 내려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제가 내려가는 날까지도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그 후 둘째 며느리가 제게 연락을 해온 건 아들이 제게 용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였죠. 그때부턴 사람 피를 말릴 작정인지 정말 하루가 멀다고 연락해 저를 들들 볶아대더군요. 남편이 어머님께 용돈 보내드렸다던데 이러려고 내려가신 거예요? 예, 내가 자식한테 용돈이나 받자고 이 먼 시골까지 왜 오니? 어머님께서 제 남편에게만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께도 받으면 돈 100만 원은 될 테니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주는 게 뭐 이상해?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면 못 써. 애 엄마가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자식 돈이나 탐내는 부모라는 소리를 하는 둘째 며느리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제가 아무리 그런 뜻이 없다고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엊그제는 정말 아주버님께서도 용돈을 드렸다면서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것까지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말 맞다나. 내가 네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래? 돈도 없으면서 시골까지 내려가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제가 아니면 이런 말을 어머님께 누가 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 저라도 하는 거죠. 예, 나 네 시험이야. 못 배운 애도 아니면서 말 가려 할 줄 모르니? 너 지금 네 애 안 봐준다고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거야? 이 봐요. 목소리 힘 좋은 것 좀 보라고요. 아픈 건 핑계고 자식 돈으로 놀고 먹으려는 속셈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쌩쌩하면서 용돈을 왜 받으세요? 진짜 어머님 같은 분을 믿고 의지했다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저는 둘째 며느리가 너무 괴롭혀대니 요양은커녕
스트레스로 골병이 더 들 것만 같았어요.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부모가 염려되어 딱 한 번 첫째와 둘째 아들이 용돈을 주었고 그걸 거절할 틈이 없어 고맙게 받았는데 그게 이리도 며느리에게 모욕을 들을 만큼 잘못인가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첫째 아들에게 연락해 하소연을 했어요. 아들, 네가 보내준 용돈 받았다가 내가 요양이 아니라 골병이 들게 생겼어. 왜? 내가 용돈을 잘못 보냈나? 나 때문에 은행까지 가는 괜한 걸음 하신 거야? 차라리 그런 거라면 낫지. 둘째 며느리가 용돈 좀 받았다고 얼마나 닥달인지 내가 정신이 나갈 지경이라니까. 네 동생한테는 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용돈 보내지 마렴. 둘째한테도 용돈 그만 보내라고만 전해라. 원래도 입이 무겁고 의지가 됐던 첫째기에 연락해서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둘째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는 또다시 기분은 착 가라앉았어요. 이제 쉴 만큼 쉬시지 않았어요? 멀쩡한 몸뚱이 그만 놀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원래처럼 저희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너 정말 애가 왜 이리 못됐니? 네가 날 꾀병 부린다고 여기는 것까진 구구절절 설명할 생각이 없으니 넘어간다 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야. 아, 방금 꾀병이라고 인정하신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식들한테 돈 받고 싶어 구실만 들었던 게 맞네. 자식한테 용돈이 받고 싶거든 보탬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뻔뻔한 방법으로 용돈을 갈구하는 건 죄예요, 죄. 저는 보탬이 되라는 말에 열이 확 뻗쳤어요. 당돌한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가졌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